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라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언이 위중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보건소장 함수근.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성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김심한 의학관리 담당입니다. 이순재 방역관리 담당입니다. 이성숙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유재임 지역보건 담당입니다. 변영관 보건행정 차석입니다. 이상순 방역관리 차석입니다. 장정희 건강증진 차석입니다. 박은정 지역보건 차석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시간 관계상 공통 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부서 소관 사항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6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7월 말 현재 추진 사항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서 2018년 7월 말까지 영유아 예방접종 7,894건, 성인 예방접종 5,292건,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8,131건,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1명, 예방접종 홍보 20회 실시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에서 객단검사 492건, 엑스선검사 7,710건, 취약계층 이동검진은 10월 중 실시 예정이며 학교 내 결핵 조기 발견 검진 357명, 환자 등록관리 보건소 7명, 병의원 48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법정 감염병 환자관리 78명, 해외 입국자 추적관리 6명,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2개 의료기관 29병상,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위촉 72명, 표본 감시기관 지정 3개소, 장티푸스 검사 7,681건, 성매개 감염병 검진 834건, 해와수 어패류 오염도 검사 20건, 기생충 관리 사업 975명, 한생관리 및 주민이동 검진 273명, 공수병 예방 관리 75명, 생물테러 초동대응 합동 모의훈련은 9월 19일 예정입니다.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홍보 56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에서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은 2개조 7명, 취약지역 방역소독 주간 3,378개소, 야간 221개소, 정화조 모기 유충구제 3,176개소,
소독 의무 대상 시설 관리 366개소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에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가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미접종 대상자 관리 및 홍보로 접종 대상자 예방접종 사전 알람 서비스, 전화 방문, 우편 안내를 하고 어린이 예방접종 관내 위탁 의료기관 12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지도를 실시하여 접종 대상자 인적사항 변경 관리 등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에서는 집단시설 종사자 및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주민 이동검진을 40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 예방관리에서 상시적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운영하여 온라인 일일 보고를 하고 역학조사반 1개반 12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감염병 발생 의심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이해 상담 모니터링하고 식품위생업 종사자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와 유흥업소 종사자 정기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검진 홍보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주야간 취약지역 방역 소독을 9월까지 실시하고 동절기 정화조 유충구제 사업을 10월에서 11월까지 하절기 해와수 어패류 비브리오 콜레라 오염도 조사 및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지도 점검을 9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0개월간 예방관리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18년 보건소에 등록된 고혈압은 환자는 3,408명, 당뇨 1,055명, 고지혈증 820명이며 이동검진 및 건강상담 106회 2,338명,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29회 699명, 주민보건교육 149회 2,7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별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20개 질환군의 59명에게 3,923건 9,488만 4,6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18개 질환군의 59명 5,180건 1억 6,669만 8,2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 18개 질환군의 55명 2,374건 8,807만 1,38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검진 실태입니다. 건강진단서 취업령,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 흉부 결핵검진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건강진단에서 2016년 803명, 2017년 635명, 2018년 7월 말 현재 4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업무 사업 내용 현황입니다. 2018년 방문 등록관리에 290가구 326명이며 재가 환자 간호 372건, 허약노인 건강관리 등 48회 688명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항,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간병인 채용 기준 및 방법,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운영 현황은 2016년 환자 연인원 3,995명에 1인 평균 이용일수 16.171로 병상 이용률은 91%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7년 환자 수 연인원 3,878명에 1인 평균 이용일수 12.971로 병상 이용률은 88.5%였습니다. 2018년 7월 말 환자 수 연인원 2,004명에 1인 평균 이용일수 15.661로 병상 이용률은 92.3%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으로 지원 대상은 환자 간병 가능 가족이 없는 자로 1순위는 의료수급권자 노숙자, 2순위는 차상위 계층, 3순위는 무료 간병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등이 요청 의뢰한 자,
4순위는 의료원의 무료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지원 방법은 1인당 1회 15일 기준으로 하되 요양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사 소견서 첨부 시 1회에 하나여 15일 연장 최대 30일까지입니다. 간병인 채용 기준 및 방법은 공개 채용으로 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 자발센터 수료자를 우대 활용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은 업무 특성상 60세 이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16년도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은 대상시설 3,980개소를 연 4,245개소 점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 12건, 계독장 13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대상 시설 4,125개소를 대상으로 연 3,715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19건, 계도장 32건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7월 말 현재 대상 시설수 4,132개소를 대상으로 연 2,288개소를 점검하여 계도장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금연 클리닉 등록 사항입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 상담 1,626건, 금연 클리닉 등록 557명입니다. 금연 클리닉 성공자 현황으로 7월 말 현재 4주 경과된 성공자는 536명 중 385명으로 68.4%이며 6개월 경과된 성공자는 540명 중 127명으로 23.5%입니다. 흡연 예방 활동으로 2018년 7월 말 현재 금연교육에서 직장인 2개서 295명, 어린이 청소년 32회 1348명, 캠페인 6회 7083명, 언론보도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추진 현황 및 검진 이상자 사후 관리 등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검진 사업은 수검자는 2,798명으로 26페이지입니다. 검진 이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유소건자에 대해서 2차 검진을 안내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현황, 검진 이상자 사후 관리 등 조치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 검진 추진 현황은 2016년 수검자 9,479명, 2017년 11,070명, 2018년 6월 말 기준 3,445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6년 112명 139건에 1억 2,300만 원, 2017년에는 95명 122건에 1억 2,800만 원, 2018년 7월 말 현재 130명 192건에 1억 1,536만 2천 원입니다. 검진 이상자 사후 관리 등 조치 내역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재감 암 환자 등록 관리로 2018년 7월 말 현재 75명으로 유동식 59명에게 65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내역입니다. 방역지역은 동별 취약지역으로 총 242개소입니다. 방역 방법은 소독반을 2개조 7명으로 구성하여 각 지역별 친환경 분무 및 연무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2016년에는 취약지 분무소독 984회 9,624개소, 야간 연무소독 274회 343개소, 유충조사 및 구제 6,482회, 개인주택 가구별 유충구제제 5,312가구를 지급하고 공업 및 숲지역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를 48개소 하였습니다.
2017년과 18년은 보고서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건의사항 및 대책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호텔,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음식점 등 서비스업의 확대와 여름철 모기 서식지, 악취 발생지가 증가가 예상되므로 숲지역, 쓰레기, 집화장, 하수구 등 취약지역의 정기적인 방학소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대책으로는 방역기동반을 위계주 7명 운영하여 주간에는 분무소독 주 5회, 야간에는 연무소독 주 3회, 그리고 고지대 주거 지역에는 이동형 방역장비를 이용 분무소독을 하고 동절기 정화조 유충구제 사업은 일반주택 복합건축물 상가 등에 실시하였으며 민원신고 접수반을 운영하여 모기 해충 서식지 조사 및 방역소독을 신속히 출동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약국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 4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행정처분 4건을 하였고 2017년에는 42개소를 대상 5건, 2018년에는 1건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 11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행정처분 2건, 17년에는 16개소를 대상으로 2건, 2018년 7월에는 18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처분 건수는 없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각종 예방주사 등 약품 구매 전수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예방접종 백신 24건, 결핵약품 10건을 구매하였고 30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백신 25건, 결핵약품 2건을 구매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8년에는 백신 14건을 구매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표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및 소아 예방접종 추진 현황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으로 2016년에 영유아 예방접종 18,541건, 성인 예방접종 31,184건, 2017년에는 영유아 17,715건, 성인 예방접종 2,934건, 2018년 7월 말에까지 영유아 7,894건, 성인 5,29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6년 9억 2,853만 2천 원, 2017년에는 11억 1,812만 5천 원, 2018년에는 1억 1,932만 8천 11억 9,328만 9천 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도 추진 실적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1명, 난임부부 지원사업 65명,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167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14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558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53명,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3명, 표준 모자 보건수첩 760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고위험군 윤산부 의료비 지원 4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03명, 난임부부 지원 64명, 난청 조기 검진 133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3명, 산후돌봄 지원 95명, 산후돌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289명, 생리대 지원 144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37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38명,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1명, 표준 무자 보건수첩 490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7월 말 현재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 6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92명, 난임부부 지원 5명, 난청조기 검진 66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0명, 산후돌봄 지원 67명,
산후돌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180명,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50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84명,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1명, 표준 모자 보건수첩 490명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 산부인과 의원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사업 안내로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결과입니다. 2016년에는 22개 프로그램, 2017년에는 19개 프로그램, 36페이지입니다. 2018년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보고서로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공 유헬스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기초건강검진, 혈압, 혈당 등 1,562명, 체성분 분석 영양관리 1,129명, 유헬스 운동처방 측정 313명, 근력 강화 12주 운동 프로그램 16팀 115명 실시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실적입니다. 2016년 153명, 2017년 138명, 2018년 7월 말 현재 85명입니다. 노인 돌봄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서 추진 사항으로 치매 조기 검진 및 등록 선별검사 1238명, 진단검사 96명, 간병검사 53명, 치매 등록 797명입니다. 치매 환자 돌봄 및 지원 강화에서 조물품 3,937건 제공, 치매 상담 2,761명, 약제비 지원 253명, 배 감지기 지원 22명, 배 인식표 지원 264명입니다.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뇌건강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1회기 12회 268명, 뇌운동 인지 강화 프로그램 1회기 12회 1112명, 치매 가족 프로그램 및 치매 인식 개선 활동으로 헤아림 8회 47명, 자저 모임 5회 72명, 치매 극복 선도단체 양성 1개소, 치매 파트너 양성 184명, 치매 예방교육 46개소 940명, 홍보 및 캠페인 5회 1857명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홀몸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에서 추진 사항으로 홀몸노인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147명, 홀몸노인 복지서비스 연계 193명, 통장 생명 지킴이단 운영 8개동 160명으로 896명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통장 생명 사랑 지킴이 간담회 2회, 홀몸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 8회 105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문의에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자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또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감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지진 대피 훈련 하고 중앙동 주택 재개발 사업 주민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감사는 중식 시간에 상관없이 감사를 종료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목직과 감사는 3시에 속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경수 의원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11 어려운 건 좀 이따 해야겠다. 18쪽 3쪽 보면 시기 난치병 질환자 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그 시기성 난치병 환자를 분리되는 질환은 몇 종류나 돼요? 속초시에? 총 이제 희귀 난치병을 지원할 수 있는 질환군은 이제 133종 정도 되는데요. 네네. 속초시에는 이제 2016년에는 20개 질환이 있었고요. 27년에는 18개, 28년에도 18개 이렇게 그 우리 시 보니까 59명 2017년도에 네. 59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혹시 이런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면은요. 네. 희귀 질환이라는 코드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또 집계가 됩니까? 네네. 아, 그래요.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22쪽 보면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흡연 때문에. 네. 지정 관리 지도 점검인데 4,130개가 시설이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네. 좀 PC방 흡연이 제일 많이 민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줄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그게 줄지는 않고요. 네.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젊은 층들이 많죠? 젊은 층 분들이 많으시고요. 예. 또 외집 분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또 외집 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PC방에서는 담배를 어떻게 피하죠? 전혀 다 금연인가요? 네. 평수가 크니까? PC방 같은 경우는 전체가 금연 구역이고요. 예. 흡연 시설이 실이- 갖춰 있다면은 그건 거기서 필 수는 있는데 그런 걸 갖춘 데가 PC방이 없다. 네네. 미비해서. 네. 계속 단속을 많이 해야겠네요. 강조해야 하고. 예. 네. 이제 아울러 35조 16종 보면 우리 이제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고 네.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는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장비는 비치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이제 그런 심폐 이제 심정지 때 사용하는 네. 그런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이제 야간에 발병을 하면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야간 근무자가 계시나요? 야간 근무는 없고요. 예. 병원에 이제 응급실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응급실 안내를. 네네. 저희 이제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항도 있죠. 어린이 진료 관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나요? 현재 죄송합니다. 강원도와 의료원하고 이렇게 네. 이제 그동안 저희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저희 속초시뿐만 아니라 고성 양양까지 포함을 해서 네. 서로 이제 동의된 상태고요. 네. 총 이제 내년도에 네. 2억 원의 예산으로다가 소아과 전문의와 간호사 1인을 채용을 해서 예. 야간 진료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조율을 마쳤고요. 예산이 이제 도에서 확보돼서 저희한테
오면은 네. 그 부담금을 매칭을 해서 네. 예, 의료원에 지원을 해서 네. 예, 의료원에서 이제 그 내년부터 네. 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와야지 또 금방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안 아프라는 영유아가 없잖아요. 네. 참 빨리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37페이지 보면 치매 환자 가정 있죠. 네. 그 4억 400만 원을 쓰셨는데 여기 보시면 그 사용 그거가 없습니다. 지원 사업 운영비라든지 직접 지원비라든지 이거를 저희가 이거 자료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거 알 수 있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직접 지원을 하고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지원하고 운영비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영비. 그거 좀 네, 네. 요구해도 될까요? 지금 아니요, 지금은 안 되겠죠. 네. 행사 네. 행감 전에 끝나기 네,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수장님 감사합니다. 답변에. 예. 이상입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소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질의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 보건소가 자살 예방 우수기관 표창 받으셨죠? 예, 속초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받으셨죠? 네. 우리 소장님부터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6쪽 봐주십시오. 그 우리 외국인 근로자 이 건강검진 관련해서 예. 건강검진 할 때 기본적인 검진만 하시나요? 혈액 검사 뭐 이런 것도 다 하시고 기본적인 검진만 하시나요? 그 뭐 엑스레이, 뭐 혈액 검사, 네. 뭐 필요하면은 이제 장 검사, 예, 이런 검. 혈액 검사도 여러 가지 그 항목 많죠? 혈액 검사 하나로. 대부분 이제 감염성에 감염성, 관한 예, 네. 그런 검사를 해드립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20쪽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 검진 실태를 쭉 보니까 네, 다 이제 뭐 건강한 걸로 다 나왔죠? 네, 뭐 네,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 관련된 근로자는 지금 한 명도 없었고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없었고. 예,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서 지금 좀 궁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넘겨보시면 22쪽에 국가금연 지원 사업에서 이 지금 금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예, 이 흡연자들이 참 이 담배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내에도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그들도 끊고 싶어도 참 그 끊기가 힘든데 이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아까 그 사업 내용에서 봤는데요. 성공 확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금연을 원하시는 네. 분들에게 이제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해드리는데요. 올해는 그 4주를 봤을 때는 68.4%고요. 6개월을 했을 때는 23.5%가 예, 예.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 확률은 좀 높은 편이네요. 한 그래도 조금 미진한 편입니다. 미진한 편이지만 그래도 네, 이 정도면 네. 이 금연 이 성공률이 전 이 정도까지 나올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제 본의원 그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온 예.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다시 이제 완전히 끊었다 다시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금연구역 안에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피면 안 되죠. 네네. 근데 가끔 본연이 이제 출퇴근 시에도 이렇게 보면 이 도로변에서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피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지금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없는 줄 알고 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좀 홍보에 좀 만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에 보면 이 감염, 이 제119 감염병부터 해서 이 감염 관리 그리고 쭉 참 관리 대상들이 많고 업무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그 속초 지역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그러셨었죠. 네네. 이 에이즈 환자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성접촉 외에 뭐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술잔을 돌리거나 이런 거는 악수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성접촉, 성적인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관리하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관리가 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늘 그 예방하는 방법, 네네. 뭐 예를 들면 콘돔을 예. 그들한테는 그 교육을 하시지만 네. 그게 쉽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개별 또 사생활이라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긴 합니다만. 관리 어려움이 있는 건 맞죠. 네네. 이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불안해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유흥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노출이 돼 있다. 네. 이런 부분에 안전관리에 상당히 노출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도 이제 예. 그 교육을 또 개별적으로나 네, 이런 네. 게 받으시기 때문에요. 네. 그 자기 자신을 이제 보호하는 조치 네. 노력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호하는 조치가 이게 본인의 어떤 의지도 물론 강하겠지만 그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그게 또 잘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참 이게 좀 걱정인데요. 이 에이즈 보균자도 물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이 철저한 예. 이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예. 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게 좀 불안해하는 쪽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자 복원 가기 전에 US 네. 37쪽인데요. 네. 본인도 여기 보건소를 자주 애용합니다. 이 시스템이 그 보니까 체지방 분석 저는 가끔 이제 가는데요. 네. 그 외부에서 그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체지방 분석기가 좀 신뢰도가 더 좋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런가요? 저희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네네. 예. 또 뭐 그 결과 수치가 이제 지속적으로 팔로업이 되시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예.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한 3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네. 검사를 해보니까 네. 나름 좀 정확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직접 느끼기에도 이런 거 좀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구나. 저기 그 간병인은 짧게 여쭐게요. 간병인은 지금 간병인들 수급이 잘 되나요? 의료원도 그렇고 현재 간병인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의료원에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에 보호자 없는 병실 네네네. 간병인 수급은 큰 문제가 없는 큰 걸로. 문제 없습니다. 네네. 잘 되고 있고요. 네네. 네. 자, 그리고 모자 복원 관련해서 32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모자 복원 관련해서 이 분만, 출산, 그 임신부터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본 의원도 이 보건소에서 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그 철분제제부터 해서 많은 좀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나라 뭐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우리 출산율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다고 하지만 속초 인구 8만이 약간 넘는 지금 인구 중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출산 가능한 그 나이가 한 20대에서 50대 사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인구 2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 한 70% 정도만 유지가 되면서 출산을 한다면 이 인구가 앞으로 인구 정책에 있어서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20대에서 50대 사이 중에 20, 30대들이 출산을 기피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영유아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또 신속하게 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출산율과 관련돼서 영유아 보건의료 서비스도 물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지금 아이를 낳고 분만, 그 출산, 임신, 분만, 우리 산후조리원과 관련돼서 있죠. 자연분만을 하고 건강한 그 산모는 그 다음날도 퇴원해서 해서 갑니다. 그러나 제왕절개를 하고 또 입원부터 산후조리원까지 가면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요. 네.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원만 치더라도 벌써 금액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향후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속초시에서 좀 마련해 주신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부담을 해도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바람직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향후에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정책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가장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보건소장님에게 의견을 여쭌 겁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임 대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좋은 소식도 있고, 네,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네. 보건소 이 자료를 보면 이제 일단 좀 궁금한 게 그 16쪽에 보시면요. 감염병 예방 관리가 연차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영유아 예방 접종도 그렇고 성인병 예방 접종도 그렇고 왜 그런 거죠? 그 영유아는 이제 좀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네.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성인은 이제 저희가 그 아마 병원에서 이제 성인들이 맞는 접종들이 이제 대부분 유료 접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유료 접종이 이제 그 굉장히 고가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불하실 능력이 되신 분들은 이제 먼저 미리 맞으시고 네, 예, 그런 관계로다가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못 맞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맞으신 분들은 그 지속적으로 맞으시는데 이제 못 맞으시는 분들은 못 맞으시고 그런 좀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런가요? 좀 그러면 네. 이제 감염병 환자 관리도 그렇고 이게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라면 결국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건가요? 취약 계층이나 그 노인들 같은 경우에 성인병 예방 접종이나 이런 상황들이 그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들다 있다라는 지금 진단을 하신다면요. 예.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예, 독감 예방 접종 이제 10월 달에 하는데 네. 50세 이상, 65세 이상은 병원에서 다 무료로 맞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50세에서 64세 사이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유료 접종이지만 네. 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상포진이라든가 폐구균 이런 것도 네. 무료는 아니지만 유료로다가 구입가 그대로 놔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계신 그런가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보건소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방 접종이나 이렇게 뭐가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사업에 대한 지금 그 홍보나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독감 접종에 대해서는 이제 홍보 보도자를 네.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유료 접종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이 많이 아시고 계신데요. 네. 그 부분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그 하반기에는 좀 주민분들이 계시는 데 네. 가서 홍보를 좀 적극하려고 합니다. 현수막에도 이제 가끔씩 홍보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 좀 보았습니다. 근데 보도자료는 사실은 이례적으로 그냥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일회성 있게 그냥 사실 스쳐가는 부분들이라 이 홍보가 조금 더 그 주민들에게 좀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교육기관들도 있고, 그 마트,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곳들, 결국 주민들이 다니고 있는 복잡한 부분들에 좀 홍보를 해주셔서 그냥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홍보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업들이 조금 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20쪽에 보시면요. 그 외국인 근로자 이제 의료 검진의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게 외국인 유학생 건강 진단이 16년까지 맞춰지고 네. 17년, 18년에는 이것도 지금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유료입니다. 네. 대부분 유료인데 네. 아마 그 학생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지 요게 외국인 유학생 건강 진단이 흉부 결핵 검진 확인서로 아마 이렇게 학교에서 대신할 수 있게? 예.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진료 건강 진단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으로 다른 상황으로 갔다는 네네. 건가요? 지금 그 저희 시내 여러 업종들에 보면 그 경동대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당히 다양한 상황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이제 건강검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길래 좀 여쭤보았고요. 이 부분들은 좀 잘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난임 부부 지원이 있죠. 네. 요즘은 이제 출산을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출산을 생애를 통해 하고 싶어도 평생을 통해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어렵게 또 지내는 부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이렇게 지원하면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성공률이 잘 하지를 못해서 2번, 3번 이렇게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데이터가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그 저희가 네. 2016년에는 네. 예, 그 65명이 해서 11분이 출산하셨고요. 네. 그리고 2017년에는 64명이 하셔서 12분이 아, 그러네요. 네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술 자체가 상당한 고통을 좀 따르는 부분들이라 이런 거고 혹시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항상 부인 연령의 부분으로 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난임의 요인이 성별에 따라서 대략 그 분포가 어느 정도 되죠? 글쎄요, 그 여성에게는 그런 생식 네. 이렇게 부분이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남자에게는 이제 어떤 정자수라든가 네. 활동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정확히는 모르지만 반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원해 주실 때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이제 성별에 따른 통계가 네. 네, 어떤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변을 보면 저희가 상당히 산업화가 되고 고도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산업재해처럼 느껴지는 거죠. 재해까지 진단받지는 못하지만 그 작업장이나 본인이 일하고 있는 직업 형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성별에 관한 부분들은 당연히 좀 한번 자료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마지막으로 37쪽에 있는 노인 돌봄에 대해서 그 치매의 부분은 업무 보고 때 이미 저희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조기 검진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예방의 부분이 참 많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여기도 중요한 데이터들이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냥 남녀 비율 치매 조기 검진을 할 때 남성과 여성의 참여도가 여성이 많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고령의 상황들의 여성 비율이 많고 네. 게다가 뭐 단독 가구나 이런 부분도 여성이 더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속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 주기 검진에서 오히려 이런 노령화가 될수록 이제 여성들이 뭐 검진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좀 알뜰하게 챙겨가는 반면 그 남성 독거 노인이나 남성 노인들의 치매 조기 검진율이 데이터가 낮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그 남성 노인 그랬을 때 그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모두 다 그거는 뭐 성별과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돌봄과 사회적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치매 주기 검진율을 좀 높이실 수 있도록 예, 이건 역시나 이제 홍보가 그냥 일회성으로 뭐 언론 홍보나 이게 아니라 그 대상자가 되는 분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인력들과 상담을 통해서 좀 이끌어내 주셔서 예, 사회 예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박원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관계자 다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또 있죠. 우리 정신건강 그 센터랑 하여튼 다들 진짜 속초 시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자꾸 제가 매뉴얼 뭐 재난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메르스라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 매뉴얼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타고 들어왔던 택시를 같이 탔던 사람들도 추적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현금을 낸 사람은 추적이 안 돼도 카드로 낸 사람이라도 추적을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엊그저께 친구가 서울대학교 병원을 갔는데 사람이 밑에 롤이 사람이 거의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메르스가 주는 이 효과가 아주 상당히 지금 파급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를 당부를 하는 건데 만약에 환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조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뭐를 타고 왔고 만약 보건소로 왔다 그러면 뭐를 타고 왔는지 누가 같이 왔는지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면서 같이 거쳤던 사람들 와서 검진을 받았던 의사 또 입원실 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메르스 환자를 위해서 병실을 비워놓을 수도 뭐 없기는 하겠지만 그런 매뉴얼이 다 있고 조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3년 전에도 저희 관내에서 함께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은 도의 역학조사관이 저희한테 와서 모든 걸 지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수행을 하고 만약 발생되면은 저희는 이제 전체가 그 메르스 관련된 그 업무로 전환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그렇게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환자가 어디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매뉴얼에? 저희가 출시요. 지금 그 그러니까 환자나 의심 환자는 그 강릉 의료원이나 강대병원에 지금 음압 병실이 있습니다. 그걸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식으로 아주 서울대학병원에 진료 온 사람도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큰 거니까 하여튼 네. 좀 잘 좀 해주시기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그 기초생활 대상자 기준이 뭡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는 뭐 이렇게 소득이나 재산 뭐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요. 그 기초생활 수급자는 그 뭐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격을 획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에 몇 프로나 되나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략 한 5% 전체 주민의 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37쪽인데 역시 또 치매입니다. 저는 또 치매 뭐 업무 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다른 말은 빼고요. 배 감지기가 있네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이제 GPS
GPS에 예, 되겠죠. GPS 그 기능을 장착이 된 그 건데요. 목걸이라든가 아니면 팔목 뭐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실종됐을 때 그 GPS 신호를 찾아서 그 치매 어르신을 찾아내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그런 배회 감지기입니다. 근데 왜 22명밖에 배급이 안 됐나요? 아,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나 다 들을 수는 있는데요. 이 장치의 좀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그 배터리를 매일매일 갈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심하신 분들은 이 장치를 이렇게 이제 제대로 착용을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장치가 좀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고추장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뭐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보급을 해드릴 그런 준비는 다 돼 있고 또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이 더 개발된 건 없나요? 배터리 보강되거나 예, 이렇게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설이든 이제 군대 같아서는 뭐 군대 용품이니 뭐 사전이 그러지만 그래도 이 제품이 최고래 이런 거죠. 현재 그 제품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예.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하나의 그 서비스 상품의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신청만 하시면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무료로 다 사용을 하시는 거죠. 무료죠. 예. 그 방송을 보는 분들이 아마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치매 파트너 양성 그 맨 밑에서 세 번째 칸에요. 추진 상황 그 박스 안에 치매 파트너 양성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나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치매 파트너라는 의미는 치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런 어떤 뭐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교육을 받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시면 치매 파트너로 이렇게 수료증을 드리고요. 인터넷으로도 이제 1시간짜리 강의로다가 동영상 강의로 받으시면은 치매 파트너 수료증을 몇 받으실 수 시간이나 있습니다. 같이 다니나요?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는 거는 한 1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정도. 환자하고요? 아니요, 환자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환자하고 교육받은 사람이 몇 시간이나 같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치매라는 병이 어떤 병이고 주변에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라는 정도의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요.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어떤 통계를 낸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이런 분들을 양성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건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종지를 선언합니다.